이글마인드 연구소입니다. 중앙일보에서 대한민국 헌법 영문본에는 SHE, 영어로 she가 없다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중앙일보의 영어신문인 코리아 중앙데일리에서 1987년에 공포된 헌법의 공식 영문본을 분석했고, 그 결과 37곳에서 성중립적, 성별이라고 하는 성중립적인 표현 대신에 남성형 명사나 대명사만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성을 지칭하는 대명사 she나 her가 사용된 건 단 한 차례도 없다. 영문 헌법 속 대한민국에는 여성이 존재하지 않는 셈이다. 그렇게 하면서 예를 들었는데, 헌법 제69조 대통령의 취임 선언문 부분에서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이 부분의 영어 표기가 The President at the time of his inauguration, 여기에서 his가 쓰였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남성으로 한정한 것이다. 여기에 his를 쓴 것은, 그러니까 여기를 his or her라고 해서 남성과 여성을 다 남성과 여성을 가리키는 대명사를 다 써줘야 된다. 소유격 대명사를 다 써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헌법 제71조 대통령이 거리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여기도 대통령의 직무를 his duties라고 써서 남성의 직무라고 한정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취재를 하였는데, 한국법제연구원은 헌법이 개정되면 반영하겠다고 했고, 또 일반 전문가에게 물어보았더니 지금은 이 공직을 담당하는데 남녀 구분이 없어진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번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개헌 절차와 관계없이 즉각 수정되어야 한다. his or her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한 가지 더, 미국은 성중립 표현이 의무화되어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 예로서 미국 뉴욕주에서는 주 헌법을 개정해서 he를 he or she라고 고쳐 썼다. 또한 워싱턴주, 유타주, 플로리다주, 로드아일랜드주, 이것도 다 그런 식으로 성중립적 용어, 다시 말해서 남성과 여성을 가리키는 표현을 병기하는 그런 식으로 바꿨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뉴스를 보면서 참 요즘은 누구나 영어를 알면 영어로 쓰여진 전문서적을 번역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앙일보 영어신문에서 영어신문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헌법 영문본을 영어 기사 읽듯이 읽고 분석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여성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미국의 예를 들어가면서 지금 his라고 쓰인 것은
반드시 뒤에 she 혹은 her라는 것을 병기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헌법조문, 영문 헌법 조문과 국문 헌법 조문을 살펴보아야 하겠죠. 그 전에 미리 알아두어야 할 것이 헌법에서 표기하는 것은 거기에 미숙씨라든지 또 남자 이름은 철희 씨라든지 하는 그런 구체적인 인물은 한 곳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헌법에서는 그저 국민을 규정합니다. 국민이 특정한 위치에, 특정한 법적 지위에 놓이게 됐을 때는 그 지위를 설명하죠. 가령 형사상의 용의자나 피의자가 돼서 만일 수사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면 수사의 대상이라는 것은 특정 자연인에게 평생 따라다니는 지위가 아니죠. 용의자가 됐을 때는 용의자에서 피의자로 구체적으로 수사를 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든지 아니면 용의자 단계에서 혐의를 벗고 다시 무혐의인 상태로 나오든지 하면서 그 지위는 계속 변해가고 사람에게 들러붙지 않습니다. 그러한 지위는. 그래서 헌법이 규정하는 어떤 지위, 국민이라는 지위, 피의자 피고인이라는 지위, 이런 것들은 당연히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성별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근본적인 사고가 다른 것이죠. 중앙일보에서는 사람들 얼굴을 보면 남자 아니면 여자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도 남성과 여성으로 나눠서 집어넣으면 된다. 정말로 중성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혹은 당장의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AI가 좀 더 발전해서 함께 사는 시대가 온다고 하면 그때 그들은 성별을 어떻게 부여할 것입니까? 임의적으로 강제로 붙여야 할까요? 이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 지위입니다. 그곳에 생물을 넣어놓고 분류하는 것이 아니고 헌법상에 있는 어떤 대상, 주체들은 인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별 또한 없는 것이죠. 그러니 최근에 헌법 개정을 논의하면서 국민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남성과 여성으로 바꾸자 하는 논의가 이 헌법이라는 법체계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부족하고 이론을 모르기 때문에 나온 말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헌법 제12조 제2항은 이렇습니다.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주어는 모든 국민이죠. 모든 국민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자기에게라고 했을 때 모든 국민이 여성입니까? 남성입니까? 이것을 풀어서 모든 여자 국민과 남자 국민은 이렇게 쓰자는 이야기하고 똑같죠. 모든 여성 국민과 남성 국민은 이렇게 되겠죠. 읽어보면 모든 여성 국민과 남성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여성 국민에게 또는 남성 국민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좀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지 모르겠지만 불필요하고 또 그런 주문은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지금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문 영문으로 번역해 놓는 과정에 문제가 없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국민은 이라고 한 것을 모든 국민은 무엇 하지 아니한다 라는 것을 무엇 하는 국민은 없다로 영어를 구성을 해버린 것이죠. 전체를 영어 문장으로 바꾸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번역을 하던 시기에 이러한 문형을 즐겨 사용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영어 문장은 모든 국민을 그걸 어떻게 바꿨냐면 그냥 citizen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해서 전체가 부정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 부정을 서두에다가 no를 붙여서 전체 부정을 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no citizen shall be tortured or be compelled to testify against himself in criminal cases. 이렇게 해서 문장 전체를 그대로 쓰고 제일 앞에 no를 붙임으로써 부정문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비법률적인 번역 방식으로 보이죠. 긍정적으로 쓰는 것이 우리 전체 국민의, 우리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모범이 되는 그런 법률을 만들 때는 긍정적으로 그저 그 순리대로 쓰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을 더구나 시티즌으로 갖다 썼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시티즌이 국민이 될 수 없죠. 그런데 no citizen 이렇게 썼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라는 것을 against himself로 해서 남성형으로 썼다 해서 지금 이 성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어 번역의 문제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일이 계속 이 번역문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헌법 제12조 제4항의 경우에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이것을 any person, 이때도 이 헌법은 person으로 갈 문제는 아니죠. 헌법의 대상은 항상 국민입니다. 전체로서의 국민이든지 개인으로서의 국민이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을 번역하는 사람은 citizen을 썼다가 person을 썼다가 또 경우에 따라서는 people도 쓰죠. 이렇게 해서 영어 번역에는 매끄럽지 못한 면도 있고 또 좀 더 좋은, 더 나은 번역이 있을 것도 같은 그런 상태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스스로 변호인을 구한다 할 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이 부분을 by his own efforts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형사피고인은 남자만 되는 것이냐 이렇게 따지는데 이렇게 되면 뭐 좋은 자리를 두고 왜 여자는 안 주고 남자만 주느냐 이렇게 하면 이야기가 되는데 형사피고인은 좋은 자리가 아니죠. 그래서 이 번역을 하는 사람은 he라고 하는 것을 she와 he를 통합한 공통적인 대명사로 썼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굳이 이것을 따진다고 했을 때 헌법전에는
성별을 나타내는 대명사는 부적절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해 두죠. 게다가 헌법제 28조 같은 경우는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녀입니까? 그 남자입니까? 아니겠죠. 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국민 가운데 어떤 부류의 사람일 겁니다. 일단은 국민이고 그 다음에 어떤 부류의 사람이겠죠.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그것은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구금되었던 자는 여자일 수도 있고 남자일 수도 있겠지만 성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헌법이 구금되었던 여성과 구금되었던 남성을 차별해서 다르게 보호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구금되었던 국민이라는 것이죠. 국민이 이렇게 나중에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 전에 구금이 되어 있었다. 거기에 대해서 국가는 참으로 미안하고 죄스럽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국민의 자유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국가가 사죄하는 뜻에서 이런 그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구두쇠 노릇을 해서 모든 국민의 자유권이 침해되었으면 국가는 잘못한 것이죠. 그런데 생계가 곤란한 사람이라든지 또 제한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좀 더 이런 경우에 미안한 마음을 더 많이 표현할 수 있도록 헌법을 건드릴 것이 아니고 하위에 내려가서 법률을 구체적으로 잘 정비를 해서 국민을 함부로 구금하고 그 유죄가 확실하지도 않았을 때, 또 유죄 판결을 받을 것이 분명하지도 않았을 때, 또는 유죄 판결을 받고 나서 해도 되는데 그 전에 미리 편리하다는 이유로 국민의 자유를 구속하는데 두려움 없이 너무나 쉽게 구금을 하는 그러한 그 아주 나쁜 관행을 없애야 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he로 표현했다. 이것은 우리는 잘못이 없습니다. 이 영어로 번역한 그 공무원이 좀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러나 지나간 일은 책임을 물을 일도 아니고 이제 바르게 고치면 됩니다. 항상 그렇게 이빨을 드러내고 남이 무엇을 잘못했을 때는 그걸 물고 늘어져서 너희가 잘못했지 않느냐, 우리가 아니고 과거에 잘못했지 않느냐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구김투성이의 인생입니다. 내가 고칠 수 있는 자리에 있으면 군소리 없이 고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이 헌법 영문으로 돼 있는 그 헌법을 보게 되면 영어 문장이 그렇게 탐탁치 않은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중앙일보에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제69조 그 취임 선서 부분, 또 71조 이런 것들이 다
다 그것이 남성이어서 he라고 썼다든지 his, him 이렇게 쓴 것은 아님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남성으로 썼으니까 여성 대명사를 거기다 여성을 가리키는 대명사를 첨가하자 하는 이야기는 헌법 그 원리상 그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문으로 우리나라에서 그 영문 법령집을 내는 사업을 몇 해 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법률과 헌법은 물론이고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 같은 것도 영문으로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번역에는 아주 위태위태하죠. 들여다보면 흠이 보이고 거의 이런 수준입니다. 어쨌든 그 한국법제연구원이 밝힌 법제연구원에서 이 영문 법령을 그 제공을 하고 있는데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는데 거기서 밝힌 것을 우선 보기로 하죠. 법제연구원이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여기 수록된 영문 법령은 한국법제연구원이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참고용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국문 법령과 영문 법령 간의 의미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국문 법령이 효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국문이라고 하는 것은 한글의 한자를 포함해서 가리키는 것입니다. 결국 국문 법령이 유효한 것이고 영문 법령은 그것을 가지고 법적인 효력을 다투지 말라 하고 밝혀놓은 것이죠. 이것이 당연할 것이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것이죠.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편의상 제공을 하는 것뿐이지 다른 언어로 만든 것이 국문으로 된 헌법과 다를 때는 국문으로 된 헌법을 고쳐야 된다. 동일하지 않으니까 이런 관계에 있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앙일보에서는 이 위에 있는 내용을 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문 법령이라든지 다른 언어로 법령을 소개할 때 자국의 언어로 된 그 헌법과 법령이 그것만이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전의 책에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안내문이 없이 그냥 영문 법령을 게시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지적을 하면서 밝혀놓지 않으면 그 나중에 법적 효력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는 지적을 한 적이 있고 지금은 이렇게 다 고쳐져 있습니다. 두 번째, 국문 헌법에는 중앙일보에서 그 지적한 바와 같이 혹은 법 전문가라든지 양성평등에 맞게 개헌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그의 혹은 그녀의 와 같은 표현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아예 우리 국문으로 된 헌법에는 그 성별을 나타내는 대명사가 들어갈 곳이 한 군데에도 없다는 것이죠. 여기에서도 국문 헌법만 법적으로 유효하고 영문 헌법은 대강의 의미를 그나마 파악할 수 있도록 참고용으로 편의상 제공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것은 헌법의 효력은 절대적으로 국문 헌법에만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국가기관이 영문헌법을 작성을 할 때, 그러니까 영어 문장을 작성을 할 때 지금 보면 영어식이라고 해서 매번 his, her, him 이런 식으로 말을 집어넣고 있죠. 그런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하는 이야기도 한 가지 해두겠습니다. 모든 국민이라고 할 때 no citizen에서 citizen 같은 것을 쓴다든지 하는 것은 우선 시대에 맞지 않고 이것은 좀 더 구세대에 쓰던 표현이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와는 국가 형태가 다른 나라에서는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에서 쓸 수 있는 이런 그 종류의 단어로는 people로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 people이 국민도 되고 인민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것은 헌법의 이념에 따라서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인민으로 해석이 안 됩니다. 인민은 헌법의 기본 이념에서 인민으로 갈 수 있는 경우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people이라든지 everyone, each, oneself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양성평등이라는 것으로 그 남자가 나오면 그 여자도 반드시 나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구식이다 하는 것을 지적해 두죠. 현재는 양성평등을 존중해서 HER, 이 her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이 최근의 추세라고 하겠죠. 다음으로 미국이 헌법에서 성중립적인 표현을 의무화했다. 다시 말해서 남성을 가리키는 대명사 그리고 여성을 가리키는 대명사를 병기하게 되었다고 했는데 그 예를 든 곳은 모두 국가가 아니라 주라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스테이트라고 하는 주. 그런데 미국의 주는 대한민국과 동급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단일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헌법이 미국의 무엇과 동급이냐? 그것은 미국 연방헌법과 동급입니다. 주헌법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미국 연방헌법도 그들이 말하는 성중립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가? 미국 헌법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미국 연방헌법에는 역시 she도 없고 her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미국 따라 남성을 가리키는 대명사와 여성을 가리키는 대명사를 병기하자는 이야기는 논거가 무너진 것이죠. 이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올 때 우려스러운 것은 헌법이 무엇인지 이 시스템을 이해하고 이것을 제대로 설명하는 전문가가 현재 대한민국에는 거의 없습니다. 헌법 교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나마 옛날식으로 말해서 명문, 요즘 같으면 그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높은 로스쿨에 있는 사람들은 로스쿨의 교수이죠. 그리고 예전과 같은 법률학이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고 그 학문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그러한 학자들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헌법에 대한 이론도 발전하고 있지 못하고 그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이 헌법주의 국가에서 모든 국가 운용이 헌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나라에서 그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메스를 들고 헌법을 건드리기 시작하면 아주 큰일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구나, 심지어 국어학자나 또 기자나 뭐 그런 사람들이 법을 들고 해석을 하고 법을 고치겠다고 하고 우리가 국민이니까 우리 뜻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왜 전문가라고 하는 그 군이 있겠습니까? 전문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이고, 각 학문의 분야는 고유의 영역이 있습니다. 겉에 보이지 않지만 인류 문명이 발전해 오면서 그 끊임없이 계속 이어져 오는 그 맥이 있는 것이죠. 법률에서 단어 하나에는 그러한 철학과 수많은 그 군중들이 어떨 때는 피를 흘리고 어떨 때는 그 든든하던 집안들이 몰락하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만들어 온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다룰 때에는 그저 국어사전이나 인터넷 좀 찾아보고 쉽게 접근해서, 혹은 다른 나라 거 찾아보고 참조해서 이런 식으로 손을 댈 수는 없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해두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국문헌법이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 영문헌법에서 양성평등에 관해서 부족하니까 고치자. 그런 다음에 영문헌법을 고쳐놓았으니 그것을 다시 해석해서 국문헌법에도 넣자. 혹시 이러한 개헌 논의가 있었다 혹은 나온다 하면은 여러분이 그것은 원칙을 완전히 뒤집어 엎은 것이다. 그렇죠. 영문헌법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국문헌법만 법적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그렇게 이야기해서 막아주고 헌법을 지켜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개헌을 통해서 그 양성평등이라는 것을 달성하겠다. 헌법에 성별을 집어넣겠다. 그것은 안 될 일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만 압니다. 남성이나 여성은 알지 못합니다. 이번 주제를 다루면서도 리걸 마인드 교육이 얼마나 절실한지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헌법 개정에 관심을 가지고 무엇이 옳은지를 설명을 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대한민국의 내일이 더 좋아진다 하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일들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